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다는데 왜 나만 결과가 안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남들은 자고 일어나면 벼락부자가 됐다는데 내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이 지독한 머피의 법칙. 정말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나만 모르는 특별한 악재라도 있는 걸까요? 실제로 몇 년 전 확신에 찬 목소리로 투자를 강력하게 권유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파도를 안 타면 평생 기회는 없다며 수익률을 자랑하던 그는 최근 다시 만났을 때 퀭한 눈으로 씁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계좌가 완전히 박살났어. 당시엔 분명 승자의 기록이었지만 그 치밀해 보였던 계획이 왜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졌을까요? 지인은 자책했지만 사실 그가 놓친 것은 단순한 종목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역대급 호황기에도 개인 투자자 10명 중 6명은 마이너스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정작 개미들의 지갑은 왜 얼어붙고 있을까요? 지인의 박살난 계좌는 운 때문이 아닙니다. 개미가 열광하며 매수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시점이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탈출구가 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주식시장의 냉혹한 구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 검찰 기소 자료와 실거래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화려한 낭만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공식을 모른다면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의 계좌는 밑 빠진 독이 될 뿐입니다. 왜 우리가 꿈꿔온 자산 증식의 불꽃놀이가 누군가에겐 뼈아픈 죄가 되어 돌아올까요? 환상 뒤에 가려진 금융의 덫을 뚫고 자산을 지킬 생존 지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본질을 뚫어 생존 지도를 그리는 채널 경제학을 찾다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가치를 지킬 진짜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세력의 작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독하리만큼 조용하고 지루한 침묵의 시간에서 출발하죠. 그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먹잇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대하고 투명한 기업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500억에서 1000억 사이, 시장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이름조차 생소한 소위 소형주들이 그들의 주된 타겟입니다. 왜 하필 이런 종목일까요? 이것은 철저히 자본의 효율성, 계산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덩치가 큰 강남의 아파트를 옮기려면 천문학적인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외곽의 넓고 작은 빌라는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일수록 세력에게는 최적의 사냥터가 됩니다.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나중에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길 때도 시장의 감시망을 피하기 훨씬 수월하니까요. 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마치 거미가 먹이를 가두기 위해 정교하게 줄을 치듯 아주 은밀하게 매집을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철칙은 절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가 급격히 튀어올라 외부의 시선을 끄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쪼개어 야금야금 물량을 쓸어 담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차트는 마치 죽은 사람의 심박수처럼 평온하기만 합니다. 뉴스도 없고 거래량도 없으며 주식 커뮤니티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그저 가망 없는 주식, 죽어있는 종목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력이 노리는 완벽한 은폐의 기술입니다. 개미가 관심을 가지는 순간 주가는 비싸지고 물량 확보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들만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대형주의 반등에 환호하며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을 때 이름도 모를 어느 소형주의 뒷골목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집어삼킬 거대한 덫이 완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낭만적인 수익을 꿈꾸며 시장을 떠도는 우리에게 이 침묵의 구간은 지루함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력에게 이 시간은 승률 100%의 게임을 확정짓는 매집의 예술입니다. 이 지독한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을 향한 화려하고도 잔인한 연극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죽어있는 종목에 가짜 생명력을 불어넣어 여러분을 유혹할까요? 그 소름돋는 띄우기의 기술이 다음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매집이 끝났다면 이제 설계된 덫의 화려한 미끼를 뿌릴 시간입니다. 죽어있던 차트에 가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른바 띄우기 단계죠. 세력은 가장 먼저 통정매매라는 은밀한 연극을 시작합니다. 이는 실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미리 짠 가격에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량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비유하자면 텅 빈 식당에서 사장이 직원들을 손님처럼 앉혀놓고 왁자지껄하게 식사를 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저 집 정말 맛집인가 봐 라며 줄을 서기 시작하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판의 거래량이 찍히고 빨간 양봉이 솟구치면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종목으로 쏠리게 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본격적인 바람잡이들이 투입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목 추천글이 도배되고 유료 리딩방과 단톡방에서는 이 종목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가짜 정보가 공유됩니다.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수익률이 걸리고 때로는 언론을 통해 신사업 진출 같은 그럴듯한 허위 공시가 흘러나옵니다. 이 정보들의 실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강렬한 불안감, 포모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피거나 실체를 검색할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지죠. 옆팀 동료가 이 종목으로 수백만 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순간 분석보다 빠른 탐욕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이라 부릅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인 여러분에게는 오직 조작된 환상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화려한 조명 아래 춤추는 주가와 쏟아지는 호재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집어삼키기 위해 세워진 정교한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인 개미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력은 이제 조용히 커튼을 내릴 준비를 마쳤죠.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환호를 비명으로 바꾸는지 그 잔혹한 털기의 현장이 다음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개미들이 축제에 취해 가장 열렬히 환호하는 시각, 세력은 조용히 시계를 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종목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빨리 넘겨야 할 재고일 뿐입니다. 개미가 몰려든다는 건 자신들이 수개월간 매집해온 물량을 받아줄 거대한 설거지통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세력의 가장 잔혹한 기술인 털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결코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팔면 주가가 급락해 개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적당히 유지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물량을 넘깁니다. 전광판에는 호재가 떠 있고 거래량은 활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력의 주머니에서 개미의 계좌로 폭탄이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개미들은 주가가 잠시 주춤하면 살 기회를 준다며 더 열심히 삽니다. 늦게 들어온 것을 아쉬워하며 추격 매수에 열을 올리죠. 세력 입장에선 이보다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세력의 물량이 바닥나는 순간 주가를 떠받치던 인위적인 힘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 뿐이죠. 이때부터는 중력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수직 낙하가 시작됩니다. 2007년 루보 사태나 2023년 SG증권 사태가 보여준 궤적은 늘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오거나 하한가를 기록하며 탈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유동성 위기의 전형입니다. 팔고 싶어도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죠? 세력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미래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원금만 찾게 해달라는 개미들의 절규와 텅 빈 계좌뿐입니다. 낭만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빚더미를 안고 벼랑 끝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화려한 연극이 끝난 무대에는 쓰레기만 남듯 작전주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파산이라는 뼈아픈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 참혹한 결과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제 개미를 파멸로 이끄는 4가지 심리적 함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굴레의 실체가 다음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세력이 떠난 텅 빈 무대 위, 홀로 남겨진 개미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본능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과정에는 4가지 잔인한 심리적 패턴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존재하죠. 그 첫 번째는 추격 매수입니다. 이미 달궈진 종목에 더 갈 것 같다는 환상만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광은 세력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탈출 연료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물타기의 늪입니다. 왜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며 귀한 돈을 더 쏟아붓습니다. 이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이자 틀린 판단의 베팅 금액을 키우는 카지노의 도박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 판단이 맞다는 오만이 강해질수록 잃는 돈의 크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손절하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약 2배 더 강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인정하기 싫어 결단을 미루는 사이 손실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불어납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인 원금 회복 대기의 포로가 됩니다.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다짐은 그 종목을 감옥처럼 만듭니다.
50% 손실을 본 종목이 본전이 되려면 무려 100%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산술적 불능 상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시장의 다른 모든 기회는 신기루처럼 우리 곁을 지나쳐 갑니다. 제 지인의 박살 난 계좌, 역시 이 네 가지 굴레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였습니다. 추격 매수로 시작해 물타기로 판을 키우고 손절 타이밍을 놓쳐 원금만 기다리다 소중한 기회비용마저 날려버린 셈이죠. 우리는 왜 이토록 뻔한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걸까요? 부자가 되는 길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냉철한 안목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10%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세 가지 생존 전략을 짚어보고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의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다면 이제 우리의 무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캠핑카 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완전히 넘어왔듯 주식 투자 역시 대박을 쫓는 운이 영역에서 시스템 중심의 전략 영역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 냉혹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10%의 사람들은 결코 세력과 정면으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설계한 판 자체를 우회하는 영리하고 냉철한 선택을 하죠. 첫 번째 생존 전략은 테마주라는 신기루 대신 지수를 따르는 ETF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힘든 개인에게 지수 추종 상품은 세금과 수수료라는 구조적 족쇄를 끊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을 쫓기보다 파국을 막는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의 모든 자산을 거는 행위는 세력의 탈출로에 스스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산은 수익을 조금 깎을지언정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기계적인 손절 기준을 확정하십시오. 이 가격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난다는 원칙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뇌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시 원금 회복이라는 감옥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보가 유튜브 썸네일이나 단톡방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그 정보는 이미 시장의 퇴물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보에 열광하는 개미가 될 것인가? 아니면 냉철하게 데이터를 읽는 전략가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자산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화려한 퇴장을 돕는 마지막 들러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누군가의 유행을 위해 소모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요새여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지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경제학을 찾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을 찾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